이 시장에서는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항하면 더 큰 고통이 돌아왔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 한순간에 빼앗겼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법도 이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음조차 사치였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70층 높이의 통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는 발 아래 놓인 장난감처럼 무력해 보였다. 수십 년간 이 방의 주인으로 군림하며 수많은 기업의 생사를 결정지었던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단출한 종이 한 장이 마지막 임무를 기다리듯 놓여 있었다. 사태서라는 세 글자 위에 얹어진 만년필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듯 했지만 이내 거침없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내리며 화려했던 권력의 시대의 종언을 고했다. 검은 잉크가 종이 결을 따라 천천히 번져 나가는 모습은 마치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낙인처럼 보였고 그것은 비로소 시작될 자유에 대한 첫 번째 신호탄이기도 했다. 빌딩을 나서는 발걸음 뒤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이사진들의 시선이 따갑게 박혔으나 이미 마음은 빌딩 숲을 벗어나 있었다. 번쩍이는 의전 세단 대신 지하 주차장 구석에 세워둔 낡은 SUV의 시동을 걸자 투박한 엔진음이 고요한 지하 공간을 울렸다. 핸들을 잡은 손등 위로 짙게 내려앉은 검버섯이 도시의 네온사인 아래에서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정점에 섰던 시절의 날카로움을 잃지 않은 채 창밖의 풍경을 응시했다. 거대한 마천루가 백미러 속으로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며 수천억의 자산보다 소중한 침묵의 평원을 향해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다. 목적지인 상깃을 별장은 인적조차 드문 곳의 자리에 서늘한 정적만이 가득했으며 비단 침구 대신 빳빳하게 마른 무명 이불이 몸을 감쌌다. 새벽 안개가 채 가시기 전 정원으로 나서 호미질을 시작하자 손톱 밑으로 파고드는 흙의 감촉이 인공적인 향수보다 훨씬 진하고 정직하게 느껴졌다. 잡초를 뽑아낼 때마다 느껴지는 뿌리의 저항은 마치 인생의 고비들을 하나씩 뽑아내는 듯한 묘한 쾌감을 선사했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비로소 살아있다는 실감을 전해주었다. 수확한 상추와 고추가 바구니를 넘쳐오를 정도로 풍성하게 쌓여가는 것을 보며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생명력의 무게를 절감했다. 풍성하게 자란 채소들을 보따리에 정성껏 싸서 읍내 재래시장 한 구석으로 향했을 때 시장의 소란스러움은 낯선 활기로 다가왔다. 신문지 한 장을 바닥에 깔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거친 발걸음을 관찰하는 것은 세상의 바닥을 가장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귀한 경험이었다. 세련된 구두 대신 흙 묻은 장화를 신은 채 쪼그리고 앉아 있으니 누구도 이 노인을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여자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받아주며 느끼는 소박한 성취감은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의 자극보다 훨씬 깊은 울림으로 가슴속에 스며들었다. 옆자리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의 거친 손이 불쑥 내민 긴 모락모락 나는 찐 감자 하나에는 수만 마디의 말보다 큰 위안이 담겨 있었다. 감자의 껍질을 벗기며 나누는 짧은 눈인사 속에서 계산된 이득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 느끼는 투박한 정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뜨거운 감자를 입안에 넣고 굴리며 느끼는 소박한 맛은 그간 즐겨왔던 최고급 만찬들보다 훨씬 풍요로웠고 시장의 소음은 어느덧 편안한 배경음악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평생을 날선 긴장 속에서 살아왔던 여왕의 마음은 그렇게 시장의 소박한 온기 속에 조금씩 무장해제 되어갔다. 평화로운 시장의 공기를 가르며 나타난 검은 구두 소리와 거친 오토바이 엔진음은 마치 불길한 전조처럼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했다. 문신이 가득한 팔을 드러낸 사내들이 가판대를 툭툭 치며 지나갈 때마다 방금 전까지 웃음꽃을 피우던 상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낯빛으로 변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노인의 가판대 앞에서도 멈춰섰으며 사내 하나가 위협적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시장의 온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냉기로 바뀌었다. 저항할 힘이 없는 노인으로 보였을 테지만 노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이 침입자들의 정체를 꿰뚫어 보는 차가운 분석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내의 거친 협박에도 노인은 아무런 대꾸 없이 주머니 속에서 꾸깃꾸깃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그들의 손바닥 위에 조용히 얹어주었다. 비웃음을 흘리며 돈을 챙겨 떠나는 사내들의 뒷모습을 보며 주변 상인들은 안타까움과 원망이 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노인은 그저 묵묵히 흙 묻은 채소를 다듬을 뿐이었다. 굴욕은 잠깐이지만 그 대가로 얻어낸 정보는 확실했기에 노인은 그들이 시장의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머릿속 설계도에 새겨 넣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바다는 언제나 고요한 법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왕에게 지금의 침묵은 가장 치명적인 반격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시장의 실세로 군림하는 상인회장이 화려한 양복을 걸치고 나타나자 공포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시장을 짓눌렀다. 그는 상인들을 동료가 아닌 자신의 영토를 관리하는 소장농처럼 취급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노점상의 바구니를 발로 걷어차 시장 바닥에 흩뿌렸다. 그 광기 어린 갑질이 새로운 노인의 가판대까지 뻗어왔을 때 노인의 상추들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사정없이 내팽개쳐졌다. 상인회장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듯 노인의 머리 위로 삿대질을 해댔지만 노인의 표정은 호수처럼 잔잔하여 오히려 그 고요함이 상인회장을 더욱 광분하게 만들었다. 시장 바닥에 짓밟힌 상추 한 잎을 줍는 노인의 손길은 비록 흙투성이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수십 년간 다져진 우아함과 기품이 서려 있었다. 상인회장의 거친 고함은 노인의 귀가를 스쳐 지나갔을 뿐 노인의 시선은 그가 신고 있는 비싼 구두와 시계 그리고 비열하게 일그러진 안면 근육의 떨림에 머물렀다. 천박한 권력에 희생되는 소박한 삶들을 보며 노인의 가슴 밑바닥에서는 오랫동안 잠잠했던 거대한 분노의 불길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개인의 모욕에 대한 화풀이가 아니라 정의가 사라진 공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개척자의 차가운 열망이었다. 시장 구석구석에 붙은 재개발 공고문은 상인들의 마지막 희망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처럼 번져나갔다. 상인회장과 조폭들이 밀실에서 서류를 주고받으며 비릿한 웃음을 짓는 광경이 노인의 날카로운 감각에 포착되었고 음모의 거대한 줄기가 드러났다. 그들이 등에 업고 있는 건설사의 로고를 확인한 순간 노인의 심장은 배신감과 슬픔으로 인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자신이 일궈낸 기업의 이름이 이토록 저열한 방식으로 세상을 짓밟는 무기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노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던 전쟁터로 발을 들이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별장으로 돌아온 노인의 손에는 시장에서 몰래 챙겨온 건설사의 홍보 팸플릿이 쥐어져 있었고 그 위에 새겨진 JS건설의 로고는 달빛 아래에서 유난히 차갑게 빛났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이 은퇴한 지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이토록 조잡한 용역업체와 손을 잡고 서민들의 삶터에 칼을 들이밀고 있다는 사실에 노인은 모욕감 이상의 깊은 비애를 느꼈다.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기며 당부했던 상생과 윤리라는 단어들이 휴지 조각처럼 버려진 현실을 목격하자 창밖의 어둠은 더욱 짙게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노인은 다음 날부터 장사꾼의 탈을 쓰고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상인회장의 일거수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과거 기업을 인수하기 전 실사 작업을 하던 습관과 닮아 있었다. 상인회장이 조폭들과 나누는 은밀한 대화와 식당 뒤편에서 오가는 검은 돈가방의 향방을 놓치지 않았으며 그들의 대화 속에 섞인 자신의 아들 이름에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겉으로는 채소를 다듬고 남은 시래기를 줍는 힘없는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JS 건설 내부의 자금 흐름과 상인 회장의 유착 관계를 잇는 거대한 가계도가 정밀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시장에서 가장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었던 콩나물 할머니의 가게가 조폭들의 난폭한 구둣발에 처참히 짓밟히는 사건이 발생하며 시장의 공포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아들의 수술비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온 할머니의 낡은 돈 상자가 시장 바닥에 팽개쳐지고 동전들이 시궁창으로 굴러 들어가는 소리는 마치 상인들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처량하게 울려 퍼졌다. 할머니가 울부짖으며 상인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을 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구타와 멸시의 눈빛뿐이었고, 이를 지켜보던 노인의 주먹은 떨림을 멈추고 바위처럼 단단하게 쥐어졌다. 당장이라도 비서실장을 호출해 이 난장판을 정리하고 싶은 충동이 목 끝까지 차올랐으나 노인은 가슴 깊이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다시 한번 인내를 선택했다. 지금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잔챙이 몇 명을 치우는 데 그칠 뿐, 뿌리 깊게 박힌 부패의 몸통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적들이 스스로 가장 깊은 덫에 발을 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동료 상인들이 노인을 향해 왜 보고만 있느냐며 원망 섞인 눈초리를 보낼 때에도 노인은 묵묵히 흙탕물에 젖은 할머니의 동전들을 하나씩 닦아내며 거대한 반격의 시간을 계산했다. 철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시장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들의 수용소처럼 변해갔으며 곳곳에서 희망을 버린 상인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상인회장은 이를 비웃듯 매일같이 시장 한복판에서 확성기를 들고 상인들을 조롱했고, 강제 철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협박을 일삼았다. 상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거대한 건설사와 조폭의 위세 앞에 무력감을 느꼈고, 결국 일부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독소 조항이 가득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시작했다. 모두가 잠든 심야, 노인은 별장의 서재 불을 밝히고 수십 년간 사용했던 보안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JS 건설의 내부 전산망을 조용히 파고들었다. 아들이 숨겨놓은 비자금 세탁 경로와 상인회장에게 흘러간 뇌물장부의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둘 확보해가며 노인의 눈빛은 과거 철의 여제라 불리던 시절의 서늘한 광기를 되찾았다. 확보된 자료들을 암호화하여 은퇴 후 은신 중이던 충직한 옛 비서실장에게 전송하자 잠시 후 도착한 준비되었습니다라는 짧은 메시지가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다음 날 시장에 나선 노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인회장의 노골적인 표적 보복이었으며, 노인의 가판대는 시장 입구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외진 구석으로 강제 이동당했다. 상인들조차 보복이 두려워 노인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홀로 남겨진 노인의 등 뒤로 비웃음과 차가운 빗줄기가 동시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노인은 오히려 이 고립을 환영했는데, 남들의 눈을 피해 시장의 지형지물을 파악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조폭들을 일망타진할 포위망을 구축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조폭들이 저항하는 젊은 상인 하나를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 시장의 공기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다. 비명소리가 담장을 넘어 시장 전체로 퍼져나가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는 비겁한 정적 속에서 노인은 처음으로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노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한 걸음마다 시장 바닥을 울리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고, 폭행을 주도하던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 노파의 얼굴로 꽂히기 시작했다. 사내들의 살벌한 위협 앞에서도 노인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은 채 그들의 중심부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갔고, 그 위압적인 기운에 압도된 조폭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기를 내주었다. 노인의 시선이 상인회장의 비열한 눈동자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 시장의 모든 소음은 마법처럼 사라지고 오직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다. 대화 대신 노인이 내보인 차가운 미소는 그 어떤 고함보다 강력한 경고였으며,
노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되어 쓰러진 상인을 보호하고 서 있었다. 노인의 기계에 용기를 얻은 상인들이 하나둘 노인의 등 뒤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비로소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되어 유동치기 시작했다. 콩나물 할머니를 비롯한 원로 상인들이 노인의 손을 잡으며 대표가 되어달라고 간청했을 때,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무언의 약속을 건넸다. 그것은 단순한 노점상들의 모임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기 위해 결성된 최후의 보루이자 여왕이 지휘하는 새로운 군대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노인이 상인들의 구심점이 되었다는 소식이 상인회장의 귀에 들어가자마자 고요하던 상기슭 별장은 밤마다 정체 모를 그림자들에 의해 유린당하기 시작했다. 평화롭던 마당에는 깨진 술병과 오물이 투척되었고, 정성껏 가꾸었던 채소밭은 군합 아래 짓밟혀 진흙탕 속에 처참하게 지식여졌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와 거친 엔진음이 밤의 정적을 찢어놓았지만, 노인은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에 미동도 없이 앉아 어둠 속에서 그들의 동선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다. 다음 날 시장에 나선 노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인들의 차가운 외면이었으며, 상인회장의 보복이 두려워진 이들은 노인이 다가오면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자리를 옮겼다. 어제까지만 해도 손을 맞잡았던 이들의 배신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노인은 원망하는 대신 그들의 떨리는 눈동자 뒤에 숨은 생존에 대한 처절한 공포를 읽어냈다. 홀로 남겨진 가판대 위로 쏟아지는 비웃음과 고립감 속에서도 노인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고, 그 고독한 실루엣은 오히려 시장 한복판에서 거대한 바위처럼 단단하게 빛났다. 상인회장은 보란듯이 노인의 가판대 앞으로 다가와 흙 묻은 구두를 들이밀었고,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노인이 공들여 다듬은 나물들을 바닥으로 걷어찼다. 주변 상인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노인의 머리 위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조롱과 멸시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노인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은 채 정면으로 응시했으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에 담긴 위압감에 오히려 상인회장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치는 기묘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강제 집행의 전초전으로 시장 입구의 노점들이 용역들에 의해 무참히 철거되기 시작하자, 시장은 비명과 파괴음이 뒤섞인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다. 콩나물 할머니의 낡은 파라솔이 찢기고 평생을 의지해온 수레가 박살나는 순간, 상인들의 절망은 임계점을 넘어 비탄의 통곡으로 바뀌어 시장 하늘을 메웠다. 노인은 파괴의 현장 한복판에서 무너지는 천막들을 지켜보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고, 차갑게 식은 심장 깊은 곳에서는 악을 뿌리 뽑기 위한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머지않았음을 선언했다. 처참한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달려온 경찰들은 피해자인 상인들을 보호하는 대신 건설사의 서류를 들이밀며 합법적인 집행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가해자들의 편에 섰다. 공정해야 할 법의 잣대가 자본의 논리에 휘둘려 서민들의 목을 죄는 광경을 목격하자, 노인은 이 사회의 썩은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게 퍼져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아들이 경영하는 기업이 공권력까지 매수하여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순간, 노인의 눈에는 자비 대신 서늘한 응징의 빛이 서렸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시장 바닥에 홀로 주저앉아 엉망이 된 채소들을 줍는 노인의 모습은 지나가는 이들의 눈에 더없이 처량하고 무력한 노파의 모습 그 자체였다. 빗물과 진흙이 범벅된 옷을 입고 떨리는 손으로 짓밟힌 상추를 닦아내는 행위는 일종의 고행과도 같았으며, 상인회장 일당은 그 모습을 보며 승리를 확신하는 듯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했다. 하지만 그 처절한 몸짓은 적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여왕의 치밀한 연기였고, 빗줄기에 씻겨 내려가는 것은 노인의 눈물이 아니라 과거의 잔재와 마지막 남은 망설임이었다.
별장으로 돌아온 노인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몰래 잠입해온 아들의 수행 비서가 건넨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보고서에 담긴 아들의 횡령과 배임, 그리고 시장 재개발을 둘러싼 추악한 뒷거래의 실체는 노인의 가슴을 난도질했지만 감정의 동요를 억누른 채 단호한 손길로 서류를 덮었다.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일지라도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죄악을 묵인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자 노인의 결의는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심야를 틈타 별장 지하의 비밀회선이 다시 활성화되었고 노인은 비서실장을 통해 JS 건설의 주식을 조용히 매집하며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시장 상인들의 피해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고소장과 상인회장의 비리 장부를 언론사와 수사기관의 믿을 만한 채널로 전송하며 그물망을 좁혀나갔다. 모든 자료가 전송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음이 들리자 노인은 비로소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승리를 예견하는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다음날 새벽 노인은 시장의 핵심 인물들을 은밀히 소집하여 그동안 수집한 증거의 일부와 반격의 시나리오를 공유했고 절망에 빠졌던 상인들의 눈에는 다시금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상인회장의 감시망을 피해 시장 지하 창고와 골목 곳곳에 반격을 위한 도구들을 매복시키며 상인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여왕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전사가 되어갔다. 노인은 그들의 거친 손을 잡고 눈빛으로 용기를 불어넣으며 내일이면 이 지옥 같은 시장에 새로운 태양이 뜨게 될 것임을 확신시켰다. 강제 철거 예정일 하루 전 시장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한 정적에 휩싸였으며 상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판대를 지켰지만 그들의 긴장감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당겨져 있었다. 상인회장 일당은 폭풍 전의 고요를 상인들의 완전한 굴복으로 착각하고 최후의 축배를 들며 방심의 극치에 달해 있었다. 노인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저물어가는 태양을 바라보며 내일 이 시간쯤이면 모든 부조리가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질 것임을 예감하며 깊은 숨을 내뱉었다. 강제 철거를 예고한 당일 새벽 시장 입구에는 거대한 포클레인 2대가 짐승처럼 낮은 엔진음을 내뱉으며 상인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상인 회장 일당은 붉은 완장을 찬 채 승리자처럼 거리를 활보했고 상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가판대 뒤에 숨어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노인의 신호를 기다렸다. 노인은 평소보다 정갈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자리에 앉아 흙 묻은 장화 대신 낡았지만 깨끗한 가죽 구두를 고쳐 신으며 수십 년간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던 결전의 날과 같은 서늘한 긴장감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포클레인의 거대한 삼날이 시장의 역사를 상징하던 낡은 진입로 아치를 무참히 찍어 누르자 콘크리트 파편이 비명처럼 사방으로 흩날리며 비극의 시작을 알렸다. 조폭들의 환호성과 상인들의 절규가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상인회장은 확성기를 들고 마지막 경고를 내뱉으며 공포를 극대화했고 먼지 구덩이 속에서 쓰러지는 상인들의 눈망울에는 체념과 원망이 가득 차올랐다. 노인은 그 참혹한 광경을 피하지 않고 똑똑히 지켜보며 적들이 승리에 취해 가장 깊은 방심의 늪에 빠질 때까지 차가운 침묵을 지키고 서 있었다. 먼지가 가라앉기도 전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수라장이 된 시장 한가운데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는데 그 움직임에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조폭들이 가로막으려 했으나 노인의 형형한 눈빛에 압도되어 자신들도 모르게 길을 내주었고 노인의 발걸음은 포클레인의 굉음을 뚫고 상인 회장의 코앞까지 거침없이 이어졌다. 대화 한마디 없었지만 노인이 풍기는 압도적인 기운은 시장 전체를 지배하던 공포의 흐름을 단숨에 바꿔놓았으며 상인들은 그 뒷모습에서 비로소 진정한 리더의 거대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고 느낀 상인 회장은
광기에 어린 눈으로 노인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노인은 간발의 차로 그 손길을 피하며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리는 의외의 강단으로 응수했다. 노인의 손아귀 힘은 평범한 노파의 것이 아니었고 당황한 상인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나자 조폭들이 일제히 연장을 들고 달려들려 했으나 이미 시장 곳곳에 매복해 있던 상인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노인은 비로소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작은 무선 송신기를 꺼내 들었고 그것은 반격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은밀한 신호였다. 노인의 신호와 동시에 시장의 모든 출구는 거대한 트럭들과 상인들이 미리 준비한 가리개들에 의해 완벽하게 봉쇄되었고 조폭들은 순식간에 자신들이 만든 요새에 갇힌 쥐 신세가 되었다. 골목마다 매복해 있던 젊은 상인들이 소화기를 분사하며 시야를 가렸고 상인회장 일당은 예상치 못한 조직적 반격에 우왕좌왕하며 대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노인은 그 혼란의 중심에서 마치 전장을 지휘하는 장군처럼 침착하게 상황을 조율했으며 적들이 퇴로를 찾아 허둥대는 모습은 그동안 상인들이 당했던 고통을 고스란히 되돌려주는 첫 번째 응징이었다. 시장 곳곳에 숨겨져 있던 고화질 카메라들이 일제히 가동되며 현장의 참혹한 철거 모습과 조폭들의 폭행 장면은 실시간으로 전국적인 스트리밍 채널을 통해 수만 명의 시청자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다. 상인회장은 카메라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이를 부수려 했으나 상인들이 몸으로 벽을 만들어 방어하는 사이 공분한 여론의 댓글들이 화면 위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은폐되던 진실이 빛의 속도로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자 공권력과 결탁했던 그들의 든든한 뒷배는 삽시간에 거대한 도덕적 지탄의 화염 속으로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현장의 소란을 정리하기 위해 JS건설의 법무팀과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아들은 먼지투성이가 된 채 상인들 선두에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자신이 지시한 강제 철거 현장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서 있는 이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오만한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일그러졌다. 노인은 아들을 향해 꾸짖는 말 한마디 대신 그저 슬픔과 엄격함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고 그 시선은 아들의 심장을 그 어떤 날카로운 칼날보다 깊고 아프게 파고들었다. 노인이 미리 준비한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은 언론사 취재진들이 시장으로 들이닥쳤고 현장에서 상인회장과 JS건설 임원들 간의 유착이 담긴 녹취록과 비리 서류들이 전격적으로 공개되었다. 아들은 사태를 수습하려 비서들에게 지시를 내렸으나 이미 본사 내부 감사를 통해 그의 횡령 혐의를 포착한 이사진들의 해임 통보가 휴대폰 진동을 통해 그에게 전달되었다. 시장 바닥에 흩뿌려진 것은 더 이상 상추가 아니라 아들의 허황한 야욕이었으며 상인회장은 자신을 지탱하던 거대한 권력의 줄기가 뿌리째 뽑혀나가는 것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아들이 노인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광경을 본 상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시장을 떠돌던 노인의 진짜 정체가 JS그룹의 창업주인 강문자 회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현장은 거대한 충격과 정적에 휩싸였다. 흑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가 내뿜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는 그 어떤 화려한 드레스보다 찬란하게 빛났으며 상인들은 자신들과 함께 감자를 나눠 먹던 할머니가 전설적인 기업인이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노인은 비로소 허리를 곧게 펴고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위험 있는 시선으로 적들을 굽어보며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선포했다. 현장에 출동한 검찰 수사관들이 상인회장과 조폭들 그리고 비리에 가담한 경찰과 건설사 임원들에게 차례로 수갑을 채우자 상인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환호성을 질렀다.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상인회장의 뒷모습은 그동안 그가 저지른 악행의 무게만큼이나 비참하고 초라해 보였으며 그를 비호하던 공권력의 장막은 여왕의 손길 아래 산산조각 났다.
노인은 아수라장이 된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 할머니의 부서진 돈 상자를 주워 직접 먼지를 털어내며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상인들의 삶을 짓밟지 못할 것임을 침묵의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다. 시장 바닥의 차가운 흙탕물 위에 무릎을 꿇은 아들의 떨리는 어깨 위로 노인의 시선은 그 어떤 질타보다 매서운 침묵이 되어 내려앉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의 로고가 박힌 점퍼를 입고 용역들을 지휘하던 아들의 오만함은 어머니의 정체를 마주한 순간 유리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노인은 아들이 내미는 용서의 손길을 차갑게 외면한 채 비서실장이 건네준 JS 건설의 긴급 이사회 의결서를 단호하게 훑어보며 자식의 허물보다 공익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철의 여제로 돌아갔다. 현장에서 압수된 상인회장의 비밀 장부와 아들의 개인 계좌 연동 내역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어 검찰의 손에 넘겨졌고 시장을 수렁으로 몰아넣었던 유착의 사슬은 비로소 끊어졌다. 노인은 아들이 연행되는 뒷모습을 보며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으나 꽉 쥐고 있던 손등의 핏줄이 붉어질 정도로 내면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법의 심판은 자비가 없어야 한다는 자신의 신조를 자식에게조차 예외 없이 적용하는 그 엄격함은 지켜보던 상인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넘어선 숙연함을 느끼게 했다. 아수라장이 된 시장 한복판에서 노인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쓰러져 울고 있던 콩나물 할머니의 곁이었으며 그녀의 거친 손을 잡고 흙 묻은 얼굴을 닦아주는 손길은 다시 소박한 노인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부서진 가판대와 흩어진 동전들을 일일이 주워 할머니의 품에 안겨주는 노인의 행동은 깨진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리더의 치유 방식이었다. 할머니가 노인의 정체를 알고 황송해하며 손을 빼려 했으나 노인은 더욱 힘주어 그 손을 잡으며 여전히 우리는 같은 시장 상인임을 눈빛으로 확신시켰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 노인은 대화 대신 미리 준비된 선언문을 비서를 통해 배포하게 했고 그 안에는 JS 건설의 시장 재개발 전면, 백지화와 상생 모델 도입이라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시장을 허물고 고층 빌딩을 짓는 대신 상인들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현대화된 시설을 지원하는 새로운 청사진이 공개되자 절망에 빠졌던 상인들 사이에서 환희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노인은 그 환호 소리를 뒤로 한 채 멀리 보이는 시장의 낡은 지붕들을 바라보며 파괴가 아닌 보존이 진정한 가치임을 침묵으로 웅변했다.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로 끌려가던 상인회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노인을 향해 악에 받친 눈을 부라렸으나 노인의 무심하고도 깊은 시선과 마주치자인에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평생을 약자들을 밟으며 쌓아 올린 그의 모래성은 단 하루 만에 파도에 씻겨 내려갔고 그가 누렸던 금반지와 번쩍이는 양복은 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수위로 뒤바뀔 운명에 처했다. 노인은 그 비참한 말로를 끝까지 지켜보며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허망한 끝을 맺는지를 시장 상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사태가 진정되자마자 노인이 호출한 JS 그룹의 전문 인력들이 시장으로 투입되었고 부서진 가판대와 천막들은 현대식 설계를 바탕으로 한 세련된 디자인의 매대로 하나둘 교체되기 시작했다. 노인은 직접 설계도를 검토하며 상인들의 동선과 편의를 꼼꼼히 챙겼으며 현장 소장들에게 단 한 푼의 자재비도 아끼지 말 것을 눈짓으로 엄중히 지시했다. 먼지 자욱하던 시장 골목이 깨끗한 보도블록으로 채워지고 밝은 조명이 설치되자 시장은 더 이상 낙후된 공간이 아닌 지역의 명소로 탈바꿈할 준비를 마쳤다. 차가운 유치장 창살 너머로 마주한 아들은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해진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고 노인은 그 앞에 앉아 단 한마디의 질책도 없이 그저 맑은 물 한 컵을 밀어주었다. 자식의 잘못을 돈으로 덮어주는 대신 법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임을 노인은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아들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벽에 머리를 기댈 때 노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섰으며 그 뒷모습에는 자식을 향한 애끓는 모정보다
정의를 향한 대의의 무게가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시장 재건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상인들은 노인을 위해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잔치를 준비했고 각자의 노점에서 가장 좋은 식재료를 꺼내와 여왕을 위한 만찬을 차려냈다. 노인은 격식을 차린 정장 대신 처음 시장에 왔을 때 입었던 편안한 옷차림으로 상인들 사이에 앉아 그들이 건네는 투박한 음식들을 거리낌 없이 받아 먹으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한때 대한민국을 움직이던 여제가 시장 바닥에서 상인들과 막걸리 잔을 부딪히는 광경은 그 어떤 권력의 정점에서 누렸던 영광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났다. 상인들은 시장 입구 광장에 노인의 공로를 기리는 작은 동상을 세우려 했으나 노인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대신 그 자리에 시장의 역사를 지켜온 평범한 상인들의 얼굴을 새긴 부조를 만들게 했다. 자신은 그저 잠시 머물다 간 나그네일 뿐이며 진정한 시장의 주인은 수십 년간 비바람을 견디며 자리를 지킨 상인들임을 노인은 행동으로 일깨워 주었다. 상인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것은 금색 명패를 가진 회장이 아니라 함께 상추를 다듬고 고통을 나눠 가졌던 시장통 할머니의 따뜻하고 강인한 모습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시장의 활기가 되찾아 왔을 때 노인은 자신의 임무가 여기서 끝났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화려한 복귀를 축하하며 서울에서 내려온 임원들의 수행 제안을 모두 물리친 채 노인은 다시 낡은 SUV에 시동을 걸며 진정한 은퇴란 이름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도 빛나는 삶을 완성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시장 사람들의 배웅조차 받지 않기 위해 새벽녘 어스름을 틈타기를 나서는 노인의 눈동자에는 이제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호수 같은 평온함만이 가득 차 있었다. 시장의 상인들이 하나둘 기지개를 켜며 새벽 공기를 가르기 전 노인은 이미 단출한 짐가방 하나만을 뒷좌석에 실은 채 낡은 SUV에 시동을 걸었다. 화려한 복귀를 종용하던 서울 본사의 회유와 떠들썩한 환송 인사를 모두 물리친 채 홀로 핸들을 잡은 손등 위로 어슴푸레한 새벽빛이 내려앉아 지난 투쟁의 흔적들을 어루만졌다. 백미러 속으로 점점 멀어지는 시장의 입구 아치를 바라보며 노인은 나지막이 숨을 내뱉었고 그 숨결에는 수십 년간 짊어져 왔던 권력의 무게와 자식에 대한 회한이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다. 조수석 바구니에는 콩나물 할머니가 새벽같이 몰래 두고 간 긴 모락모락 나는 찐 감자와 고구마 한 봉지가 담겨 있었고 그 소박한 온기는 차 안의 냉기를 기분 좋게 밀어냈다. 노인은 신호대기 중에 감자 하나를 집어들어 껍질을 벗기며 수천억의 자산 가치를 논하던 입술로 가장 정직한 돼지의 맛을 천천히 음미했다. 그것은 여왕으로서 받은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칭송이었으며 세상의 바닥에서 길어올린 사람의 정이 얼마나 깊고 진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성찬이었다. 구치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마지막 인사를 건네던 아들의 눈망울에는 예전의 탐욕 대신 깊은 참회와 배움의 빛이 서려 있었고 노인은 그 모습에서 비로소 자식 농사의 마지막 수확을 거두었음을 직감했다. 재산을 지키는 법보다 사람을 지키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무언의 가르침을 아들이 온몸으로 받아냈음을 확인하자 노인의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마침내 굴러떨어졌다. 이제 아들이 짊어져야 할 죗값은 처벌이 아닌 속죄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노인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묵묵히 응원하는 강인한 어머니로 남기로 했다. 별장의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노인을 맞이한 것은 조폭들에 의해 짓밟혔던 진흙탕이 아니라 그 사이를 뚫고 꿋꿋하게 고개를 내민 초록빛 새싹들의 강인한 생명력이었다. 파괴되었던 창문은 다시 끼워졌고 오물로 뒤덮였던 마당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이는 노인이 없는 동안 상인들이 교대로 찾아와 정성껏 보수한 사랑의 흔적들이었다. 노인은 자신의 일터이자 안식처로 돌아와 흙 묻은 장화를 다시 신었으며 권력의 정점보다 텃밭의 고랑 사이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고결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왕이 떠난 시장은 이제 제이스 건설의 직영 관리 체제가 아닌
상인들이 주인이 되어 운영하는 자치조직으로 탈바꿈하여 전국에서 손꼽히는 모범 사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상인회장 일당이 사라진 자리에는 투명한 회계와 공정한 자릿세가 정착되었고, 노인이 기탁한 상생기금은 상인 자녀들의 장학금과 노령 상인들의 복지를 위해 귀하게 쓰였다. 시장 입구에는 여전히 상추를 파는 노점상들이 가득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지켜낸 자들의 자부심과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세간에는 시장을 구한 전설적인 회장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회자되었으나 정작 당사자인 노인은 세속의 관심에서 완전히 멀어진 채 이름 없는 은둔자로 남기를 고집했다. 매달 익명으로 시장에 전달되는 대량의 생필품과 어려운 상인들을 위한 긴급 자금의 출처를 묻는 이들에게 노인은 그저 바람소리와 새소리로 대답을 대신할 뿐이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오랜 격언을 실천하며 노인은 권력이 주는 쾌락보다 침묵이 주는 평온함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인생의 완성을 경험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별장의 뒷마당에서 노인은 배추를 수확하며 겨울채비를 서둘렀고 손톱 밑에 낀 검은 흙을 훈장처럼 여기며 고요한 일상을 이어갔다. 화려한 연회장 대신 소박한 부엌대기에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손길은 거침이 없었으며 완성된 김치를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소소한 기쁨 속에서 삶의 진정한 맛을 발견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서리처럼 하얗게 변해갔지만 눈동자만큼은 시장 바닥에서 불의를 꾸짖던 그날의 푸른 불꽃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시장의 콩나물 할머니는 가끔씩 노인이 앉아있던 빈자리를 바라보며 그녀가 좋아하던 찐 감자를 챙겨두곤 했고, 상인들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 그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자문하며 스스로 길을 찾아갔다. 노인은 비록 곁에 없었지만 그녀가 남긴 정의와 연대의 정신은 시장의 골목마다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흐르며 상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고 여전히 우리 할머니라고 불렀으며 그 칭호 속에는 세상 그 어떤 자기보다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해질 옆 노을이 별장 뒷산을 붉게 물들일 때 노인은 흔들의자에 앉아 자신이 걸어온 파란만장한 길을 조용히 되짚어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기업의 여제로, 그리고 시장통에 이름 없는 노점상으로 살았던 시간들은 모두 하나의 점으로 수렴되어 아름다운 만다라를 이루었다. 승리도 패배도 영광도 상처도 모두가 소중한 삶의 한 조각이었음을 인정하자 노인의 가슴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충만함이 차올랐고 그녀는 비로소 인생이라는 거대한 설계도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마쳤다. 어둠이 짙게 깔린 깊은 밤, 별장의 작은 창가에서 새어나오는 따스한 불빛은 길 잃은 여행자에게 이정표가 되듯 고요하게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저 멀리 산기슭에서 반짝이는 저 불빛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눈동자라 믿으며 오늘도 평화로운 잠자리에 들었다. 여왕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가장 낮은 자세로 함께하고 있었으며 그녀가 남긴 침묵의 가르침은 대물림되는 역사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우리 곁에 남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